가피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저는 그게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주팔자가 좋다는 건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다는 게 아니라 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전 그게 갚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안녕하세요. BTN 신의 이야기 가피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언제부턴가요? 말을 줄여서 쓰는 것이 유행이 됐죠? 하도 이것저것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요. 정말 별다줄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스님. 별다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걸 다 줄인다 해서요. 별다줄이라고 한대요. 근데 스님, 예. 아우, 줄임말로 생선, 그리고 만반잘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선, 생일 선물. 네, 띵동. 네, 근데 만발자부는 무슨 인도 말이에요. 당체 모르겠네요. 생선은 생일 선물을 줄임말이고요. 만반잘부는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를 줄임말이래요. 예. 아유 정말 10대 20대의 언어 배우기 정말 재미가 쏠쏠하죠. 듣고 보니 재밌네요. 네. 그런데 줄임말은 예전부터 사실 많이 써왔잖아요. 네. 과대표를 과대라 한다든가 컴퓨터를 컴이라 한다든가 과거에는 단어를 줄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문장을 줄여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모실 분 또한 만반잘부 인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시대의 청춘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심과 원력, 신심이 있는 곳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성 최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총장 이영경. 미션스쿨을 다니던 학창 시절 우연히 읽게 된 아미타불의 서원으로 불자로서의 첫 발을 딛게 된 이영경 총장. 그녀에게 경전은 치유이자 최고의 수행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밭을 다져온 이야기. 그리고 도반이자 친구인 남편 이병인 교수와 함께한 사찰 환경 살리기 운동까지. 물 흐르듯 불현 따라 움직여온 이영경 총장의 나의 삶 나의 불교. 그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불국토 경주에서 기운을 안고 오신 분입니다. 예. 와, 많이 안고 왔어요. 이영경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늦었지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자리가 자리다 보니 좀 어깨에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네, 뭐 총장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 좀 그렇죠. 무겁긴 한데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원래 무거운 짐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결 가볍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총장 선거 치르시면서 힘든 거 많으셨죠? 네, 쉽지는 않고 좀 힘들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선거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간접 선거기 때문에 세 단계를 예. 거쳐요. 처음에 이제 단과대학에서 총추위를 만들어야 되고 총추위들이 만들어지면 총추위에서 또 선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뽑히면 그걸 또 이사회에서 또 선거를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3단계로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데 단계별로 전략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달라야 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 그렇게 그럼요. 한 거니까 네. 정말 대단한 총장이십니다. 예. 그냥 뽑은 게 아니라 3단계잖아요. 예. 확실한 총장님. 그렇죠. 네. 예. 이영경 총장님 하면 동국대 최초 여성 총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새로운 기록은 이영경 총장님 본인에게도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자가 총장 됐다. 동국대가 이제 114년 만에 여자 총장이 나왔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 역량이나
시절 인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하다가 좀 잘 못하면 네. 제 역량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여자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선배, 동료, 후배들한테 여성분한테 조금 그게 좀 피해가 갈까봐 약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예. 네. 네, 엄청 정말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요 정말 많이 어렵죠. 네, 어려운 거 많잖아요. 동국대 캠퍼스는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원래 갑자기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렇죠. 미국 대학도 힘들어서 다 힘든데요. 저희는 지난 2019년 12월에 한 5억쯤 들여서 그 원격 시스템을 좀 만들어냈어요. 아, 미리 갖췄네요. 예, 미리 만들어냈고 그걸 학교에서 이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네. 연동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쉽게 잘 적응을 했고요. 네. 지난 8월 3일쯤인가 교육부에서 저희가 대학이 한 240개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15개 원격 수업 잘한 대학을 뽑았는데 저희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아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무처, 예. 혁신처, 파라미타 칼리지 모든 분들이 정말 애썼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너무 애쓰셨다, 고맙다. 그리고 자부심도 많이 느낍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총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마음 쓰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이제 총장이 지금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지방대는 더 힘든 게 학생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많이 줍니다. 작년에는 52만 명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올해 47만 명으로. 아, 수험생이요? 네, 수험생이. 그다음에는 2024년에 36만 명으로. 그다음에 2040년에는 한 15만 명으로. 그렇게 얼마 줄어듭니다. 전까지 한 네. 70만 명 소리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옛날에 그랬었죠. 네.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데 지방대는 더 힘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대로서 살기 위해서는 특히 경주 캠퍼스는 저희가 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이지 않습니까? 네. 종립대학이고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한 저희가 종립대학이기 네. 때문에 불교적 가치를 기르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강소대학이라고 부르죠. 아, 작지만 강한 대학.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총장이란 자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재단과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마음, 심부름꾼 그렇죠.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강소대학 될 것 같아요. 네, 강한 것 같아요. 진정성이 팍팍 네. 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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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처처불상, 처처불공의 의미를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말이 좀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 생각에서는 이제 그 평소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렇게 총장이라는 소임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공심이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람이 공심이 100%일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심이 100%일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일을 하는데 공심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심이라는 게 그 일을 할 때 그때 그 공동체의 이익이 그치.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원력이라는 게 필요치 않나.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불자고 예. 종립대학이기 때문에 참된 원력은 신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가 불자로서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심과 원력과 신심 세 가지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그걸 좀 마음에 항상 기억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수행자들이 갖는 마음. 그죠? 네. 우리는 이제 공심이라 안 하고 보리심이라 하죠. 네. 보리심, 원력, 신심. 네. 그게 갖추어져야지만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총장님 같이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정치가들 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에 배워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심 없이. 힘들 때는 절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현경 총장님께서도 마음의 쉼터가 되는 재적 사찰 물론 있으시겠죠. 그 인연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찰 환경 운동을 한 28년 전부터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사찰에서 분쟁이, 특히 환경 분쟁이 생긴 사찰은 많이 이제 다니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인연 있는 사찰도 많고 아는 스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와. 정말 좋아합니다. 좋죠. 예. 상원사요? 예. 예, 상원사에 그 모구당이라는 조그만 예, 예.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총장 나오기 전에 이 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죠. 이걸 왜 나가야 되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주지 스님하고 제가 조금 친해서 모구당에서 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기도를 뭐 했다기보다 앉아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 거기 계신 문수보살님이 지혜도 있으시지만 용기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상원사가 여러분한테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상원사 좋아하는 사찰입니다. 네.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셨네요. 아, 확실히 받았네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총장이 된다는 건요, 보통 정말 불현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 그렇죠. 예. 이 또한 이영경 총장님에게는 크나큰 가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랬을 때 그 일이 되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총장이라는 게 좀 선거도 어려웠고 됐는데, 이게 가피라면 제 생각에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사적으로는 그렇지. 복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다음에 공적으로는 부처님 전에 좀 더 잘 시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가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가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건 그것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통해서 더 많이 행복을 주려고 하고, 직위를 얻으면 그 직위를 통해서 더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그게 본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은 인위적으로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악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경 총장님은 신신 깊은 불자로 대중들에게도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공개된 적이 별로 없어서 좀 더 궁금한데요. 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4월 초파일 불자셨어요. 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다 4월 초파일 불자예요. 네, 4월 초파일만 이제 절에 가셨는데, 사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이에요. 중학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키면 열심히 하는 모범생인데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목이 계시니까 네. 하다 그렇죠. 보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왔는데, 그 대목 가지고 이제 한참 생각하다 이제 교목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목 선생님께서 생각하지 마라.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대목이 뭘 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근데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목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 예, 예. 네, 이제 내가 다 중생을 구원하리라. 그게 굉장히 좀 멋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나 말하는데, 내가 바닷속에 있는 보물을 갖고 싶으면 예. 조랑박으로 그물을 다 떠내려 하더라도 예. 언젠가 가서는 내가 다 떠낼 것이다. 예. 근데 사실 바닷물을 조롱박으로 떠낸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서원, 아,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혼자서 불교 서적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아버님이 그 당시 이기영 교수님이 하시던 대한불교연구원 구도회 예, 예. 거기 회원이셨어요. 손잡혀서 그 친구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기영 교수님한테 금강경 듣고 서병수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이제 그러면서 돼서, 제 생각에 이제 불자 이영경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목 선생님이 탄생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목 선생님이 보살이시네요. 네. 이 훌륭한 분을 불자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당시 우리 불교를 어떤 점이 마음을 이렇게 탁 잡아끈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렇죠. 것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그런 대긍정심? 제 생각에는 불교를 대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주체성, 그다음에 책임감. 그래서 맞아. 이제 나에 대한 그 자신감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좋은 거고요. 청화 스님 이제 그 법문을 듣다 보면 네. 청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청화 스님 말소리가 좀 작으면서도 가늘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모두는 다 중국에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꼭 되리라. 되리라. 예,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맞습니다. 이제 하시잖아요, 네. 법문 안에서. 근데 그런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동국대 총장하셨던 백성욱 그 박사님께서 네, 쓰신 책을 보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에 금강산에서 계실 때 사찰에 저기가 많았대요, 빈대가. 옛날 사찰의 빈대 억수로 많았대. 예, 그래요? 빈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빈대를 죽이려고 유황불을 펴놨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계신 스님이 오셔서 아니 그대는 부처님의 법당에서 살생을 하느냐라고 네. 물으셨는데 그때 백성욱 박사님께서 그러면 그대는 부처님의 법당을 빈대로 장엄하겠느냐라고 하셨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정말 불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힘든데 제가 좀 운이 좋아서 바른 스님을 좀 만나고 스승을 만나면 우리는 정법으로 가고 반드시 이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느 것보다 탄탄한 길, 전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불교는 부처님은 완전한 긍정이에요. 네, 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는 틀렸다, 나쁘다 하지만 부처님 틀렸다, 나쁘다가 없어요. 단지 어리석다, 지금 모를 뿐이다 이렇게 네, 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불교의 바탕에 깔려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네. 그리고 중생들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윤회가 그 과정이거든요. 네. 어떤 물도 결국엔 바다로 가잖아요. 네. 단지 뭐냐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냐, 즉 그렇지. 얼마만큼의 죽음을 생로병사를 겪고 갈 거냐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실천하면 이번 생에 가든지 혹은 뭐 늦어도 10생 안에 간다든지 10번만 죽으면 될 걸 그렇지 않으면 1억 번을 죽는다든지 수백억 번을 죽고 나서 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불법성 3보의 귀한 사연도 아주 궁금합니다. 수계를 받으셨을 텐데 어느 큰 스님께 받으셨는지 혹은 총장님의 불명은 무엇이고 어떤 뜻이 담겼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불교를 시작한 게 구도회에서 시작을 네, 했지 구도회. 않습니까? 그래서 이규영 교수님이랑 같이 직지사에 우리가 연수를 갔습니다.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밤새고 이제 그 천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수계를 받고 이제 불명을 받았는데 제가 법명이 좀 이상해요. 무이해. 독특하네요. 독특합니다. 대부분 같이 갔던 여자친구들은 원만행, 네. 뭐 이렇게 예쁜 이름을 받았는데 뭐 행, 화, 심, 뭐 심 이런 네, 거 다 저는 그렇게 무이해, 보살님들은 예, 없을 무자, 네. 뭐 두이자. 두이자, 해자는 왜 우리가 풀이할 해자, 이해할 해. 이해해. 그래서 둘이 아닌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저한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따지기를 좋아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저한테 맞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있고 이제 우룡 스님께 한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사마타, 사마타. 선정.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좋은 스승들이 계셔서 저한테는 그때에 맞게 무의에 선정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울리네요. 무이해. 무의해로 씁니다. 정부에서 제 본명을 무의해라. 네. 우리 총장님은요 불교 공부와 또 수행
아주 몸에 이렇게 밴 것 같으신데요. 네. 늘상 공부하시나 봐요. 뭐 거창하게 공부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이기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구도에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저랑 친한 선생님이 이제 유학 가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경 읽으면 좋겠다 하셔서 천수경을 좀 읽다가 박사로 이제 옮겨가면서 금강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성욱 박사님 네, 예.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미국에서 어떻게 그 책이 제 손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욱 교수님, 제 박사님 책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8년에 제가 86년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 읽는 거, 경 읽는 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소에 청화스님 글도 좋아해서 청화스님께 이제 한번 편지를 낸 적이 있어요. 연불이 어떤 거냐. 근데 청화스님이 엄청 친절하고 정말 예쁘게 답장을 써주셨어요. 그렇죠. 진짜. 아주 자비로우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평소엔 좀 연불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우리 총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바탕에 불교적인 그런 수행의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요. 아까 이제 공심, 원력, 신심이라든지 사물을 분석하는 거라든지 불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의 행정이라고 그러죠. 믿고 내가 배우고 이해해야 돼요.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면 분석이 꼭 필요하거든요. 부처님도 사유를 아주 강조하셨던 거예요. 사유에서 성찰해서 통찰력으로 바꿔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필요하다는 건 무엇인지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걸 버리는 작업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의 대상들을 필요 없으니 버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번뇌망상을 버리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 순금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통찰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신다는 그 말이 불교에 아주 꼭 필요한 말입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총장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네, 뭐 저기 그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면 따지는 걸 좀 아니 그게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네. 분석하고 네. 논쟁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따지는 건 아니지. 물어보는 거죠. 그죠? 나쁘면.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좀 매우 좀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 안에서 불자로서 이렇게 좀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이병윤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의 영향이 좀 있었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남편도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동국대학교에 있으니까 전공을 좀 불교와 관련해서 해라. 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어요. 제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네. 동국대 들어왔으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애를 가졌는데 제가 좀 늦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늦게 가지면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보 사찰 순례를 이제 가자고 해서 좋다 갔는데 갑자기 이제 가서 이 이병윤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 전공은 수질이고 저는 경관이고 그래요. 조경 안에서도. 둘 다 환경이네요. 네, 둘 다 환경입니다. 그것도 인연이네. 예. 하나는 좀 환경 크게 보면 환경 안에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은 수질이니까 수질 조사하고 나는 경관이니까 경관 조사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도도 하고 예. 조사했으니까 이제 글로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썼습니다. 써서 이제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야산에서 일이 탁 터진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가야산에서 골프장 만드는 난리 났었어요. 난리 그때요. 났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강원에서 그때 4학년 하던 스님이 두 분이 저희 연구실로 오셨어요. 와. 와갖고서 워크숍을 하는데 와서 발표를 해달라.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찰 환경 문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냥 경관 조경하는 사람으로서 쭉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자로서 진짜 불교에 필요한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제 방에 찾아왔던 그 두 스님은 지금까지도 매우 친하게 지내시고요. 그러겠죠. 네, 한 분님은 지금 이제 한 스님은 호주에 가 계시고 한 스님은 계속 선방 다니시는데 갔다가 이제 선방 끝나실 땐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꼭 쉬시다 가세요. 아유, 참 네. 대단하다. 좋은 인연이네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부부가 도반이 된다는 건 정말 그거만큼 정말 귀한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영경 총장님 부군이 또 책도 같이 내셨던데요. 네, 네. 통도사 뭐예요? 사찰 약수. 약수라고? 네, 네. 4년간 거기 약수가 좋은가 보죠, 스님? 모든 절에 약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4년간 전국 150곳의 약수 직접 다 하셨다고요. 저희가 같이 그때 그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 예. 종단에서 사찰환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예. 월주 스님 계실 때 예.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거길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걸 합니다. 세상에. 한 28년 됐나요? 네, 그래서 종단 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종단에서 있었던 그 모든 환경 그 문제 같이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현 교수의 그 전공은 수질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쭉 사찰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경관이나 조경 쪽으로 글을 많이 썼고, 그렇죠. 그분은 이제 수질 쪽으로 많이 쓰니까 그 이제 직접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했어요, 이병현 교수가. 네, 저는 옆에서 그냥 조금 도와줬고, 네, 조금 도와줬는데 이름은 같이 내줬습니다. 그러면 도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도사에 있는 사실 통도사뿐만 아니라 이병현 교수가 이제 분석한 게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약수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아, 그걸 조금씩 이제 써낼 겁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런데 통도사만 먼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수를 전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맛지수라고 예, 맛지수 예, 하나를 예. 개발을 했습니다. 음. 얼마나 맛이 있는 지수.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좋은가 우리 그좀 그걸 제가 어떻게- 책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예. 이제 그분이 수질 담당이고 저는 경관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는 그분께 여쭤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안에서 정말 네. 맛있는 약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찰님,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사찰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 설악산 가보셨죠? 그럼요. 네. 거기 이제 폭포도 가보셨죠? 그렇죠. 대천봉도 네, 대천봉. 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다 신흥사 땅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다 신흥사 땅이고. 알아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야산, 해인사, 가야산에 거의 그 한 40% 넘는 네. 게 다 해인사 땅이에요. 우리 맞습니다. 절 땅이구나. 내장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 정말 그래서 역할이.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교 천년을 지금까지 쭉 저희가 잘 지속해 오는데 사찰이 그 존재하고 있던 사찰림 전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는 그 사찰 문화의 근간이었고 스님들의 생활의 근간이었고 1700년 동안 이어진 거기가 이제 그 불교가 녹아들어 있는 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땅이 불교 천년을 지켜왔듯이 앞으로 불교 천년을 지키는 데는 사찰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글쎄 뭐 저는 오늘은 동국대 총장으로 경주 캠프 총장으로 그렇지만, 나왔지만 불자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불자님들께서 사찰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죠. 국립공원 안에서 그 땅이 저희 땅입니다. 소유가 저희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거가 아니거든요. 나라 거 불교 거죠. 네네. 그게 종단 겁니다. 종단 주교 거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키는데 좀 일조하시고 그렇지. 그거를 계속해서 삼보 정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중요하네요. 말씀. 너무 중요한 너무 말씀 필요한 같아요.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네요. 네. 사실 이제 국립공원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종단의 어른 스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도시. 해주십시오. 네. 이래가지고 무료로 다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사찰 주변의 환경들은 수행 환경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수행과. 네. 그래서 그 수행을 위해서
근 천년을 지켜온 거거든요, 스님들이. 애를 써서 지킨 지키셨죠? 겁니다. 지키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지만 각 산감이라고 있습니다. 상감이 있었죠. 예. 예, 그 산감이 뭐 하는 거냐면 사찰님을 지키는 분입니다. 네. 스님들이. 예. 또 주위에 이제 암자나 이런 계신 분들도 다 그 사찰을 환경 지키기 지키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사찰이 자연을 훼손하는 국립공원 내 자연을 훼손하는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렇겠다면 그 사찰 주위가 왜 환경이 남아 되겠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훼손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제 총장님이나 이병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자꾸 논문이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세미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알려야 될 것 같다. 스님들은 그런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알리는 건 되게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종단에서 제가 이제 연구진을 꾸렸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찰림에 관해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예. 그 사찰 전체 환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자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각 국립공원을 이제 평가를 했어요. 예. 평가하는 방법 중에 경제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떤 게 있으면 그게 돈을 사람들이 얼마로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되잖아요. 돈의 가치가 사람들한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2000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경제적 가치 평가를 했던 연구원을 제가 우리 연구원으로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설악산 전체 가치 평가가 있으니까 신흥사 지역만 저희가 가르쳐주고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네. 결과가 결과가 어떠냐면 신흥사 전체 땅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저기 설악산의 반입니다. 5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31,000원이 전체 설악산의 가치였는데 요 신흥사가 15,000원 정도. 해인사 같은 경우에 거의 80%. 내장사도 그렇겠죠. 50%. 예.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2002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제가 이제 총장 선거 나오기 전에 2018년까지 종단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 2017년, 18년에 제가 종단에 이제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 호주 같은 데는 국립공원이 이제 호주는 이제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서양인이 들어간 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원주민을 다 내쫓았어요. 맨 처음에. 네, 다 내쫓아갖고 원주민이 그 땅에 안 살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한 2000년도에쯤 돼서 호주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현재 호주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국립공원 안에서 원주민과 관리를 공동 관리를 해요. 공동 관리를 하면서 관리 계획서를 쓸 때도 원주민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의견을 다 청취하네요. 다 물어보죠. 네. 그리고 부대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쯤에 저희가 호주에 갔을 때 거기에 부족장이 돌아가셨어요. 국립공원 안에. 근데 국립공원을 열흘 동안 닫았어요. 왜냐하면 부족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문화상 이분이 돌아가시면 열흘 동안은 추모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닫았습니다. 당연히 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 관리를 하고 관리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원주민들은 소유권이 없어요. 법적 소유권이. 근데 우리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차찰 안에서 우리가 풀 한 포기 심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아니니까 보호지역이거든요. 그 그게- 국립공원법, 예. 산림법, 뭐 그린벨트, 뭐 상수보건구역 다 묶여 있습니다. 네. 너무 웃긴다. 우리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죠? 제가 그때 어떤 거를 제안을 두 가지 드렸는데 2000년에 전 세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든 그게 뭐든 간에 전 세계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세계 기구가 있습니다. 네. IUCN이라고 네. 세계 보존연맹이 있어요. 보존연맹에서 2000년에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호지역 안에 있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아무도 번역을 안 했어요. 2017년에 제가 연구하다 그 책을 그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네. 저희가 종단에 제가 요구해서 그거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부에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이제 책에 보면 원주민이라 토착민이라 하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고 지도자 포럼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찰은 1700년 된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스님들은 속세의 모든 연을 끊고 들어오실 때 이미 이름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중에 그 문중에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 문중은 17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가문이나 문중은 법맥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토착민의 권리를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서 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우린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거기 회원국이거든요. 야.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저희 국립공원이 지금 이제 IUCN에서 국립공원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네. 한 7개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 카테고리 2라고 부르는 건데 카테고리 2는 자연보호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시작되던 1961년에는 카테고리 5로 시작을 했어요. 카테고리 5가 뭐냐? 문화경관이에요. 네. 문화경관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른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2가지를 했는데 카테고리 2에서 사찰림 지역만 카테고리 5로 바꿔야 된다. 문화경관으로. 그다음에 하나는 공동관리하시라. 그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너무나. 예, 제가 이제 저희 연구진이 있습니다. 이제 2002년부터 제가 그 연구는 제가 연구 책임자였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모든 불자가 국립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000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림을 사찰림답게 보호를 하려면은 그 지역만은 카테고리 5로 바꾸고 그다음에는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스님들께서 하셔야죠. 네. 예, 저는 제 일은 꼭 했고. 주세요. 예. 너무 필요한 이야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좋은 해주신 말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살아온 이제 불교적 신행이 우리 총장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사람 만들었죠, 뭐. 진짜 부처님이 나를 사람 만드는 것 같아. 사람 만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이 다 사심이 있어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예. 제 생각에 그걸 조금 더 공심으로 만들고 욕심에서 좀 원력으로 만들고 그렇지. 맞습니다. 제 신심을 조금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지. 제가 보니까 신심 있다고 다 좋은 불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신심을 조금 건강하고 건전하게 네. 사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정말 이은경 총장님 말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평소 삶의 지렛대로 삼는 부처님의 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강경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그 말씀 하시는 게 조금 좀 미안하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스님. 그 안에 이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들으려거나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사돈이 네. 그 아니다. 네, 야기색조나 이음성구와 네. 시인 행사도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예. 개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데 다른 개송은 그거에 대한 또 답을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견재상 비상이 네. 그 말 나오잖아요. 계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에 똑같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가장 제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대부분 보는 거에 쏠리고 듣는 그렇죠. 거에 쏠리고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때 쏠리 할 때 그래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좀 네, 저한테 맞아요. 중요한 말이다 싶습니다. 네. 너무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이은경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순간이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가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은경 총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가피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저는 그게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사주팔자가 좋다는 건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다는 게 아니라 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전 그게 갚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죠? 예. 주위에 많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사시니까. 그 좋은 인연의 조건을 우리가 구비하기 위해서 네.
오랜 생 동안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님.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스님, 예. 정말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하나 그냥 뼛속까지 퍽퍽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은 의영경 총장님 만나시면 어떠셨어요? 아주 그 신심과 지혜가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생들은 매 순간 지금보다 이제 더 나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죠. 더 나은 행복의 조건을 찾고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생에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조건들, 인연들은 사실은 내 행복에 꼭 필요로 해서 내가 지금 얻고 선택하고 기다려왔던 모습들입니다. 모두가 나의 행복이 꼭 필요한 조건들이었죠. 네. 불편하고 힘들면 참여하고 뉘우치고 발언하고 또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즐겁고 만족하면 함께 나누어야 되는 네. 모습입니다. 나아가 행복을 주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모습입니다. 이 삶 속에서 공심과 원력, 신심으로 살아가시는 이영경 총장님 네. 참으로 지혜로운 대승불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특별히 끝으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그죠? 총장님의 한 말씀 예. 전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학생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학기 때는 저희가 정했는데 우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면도 하셔야 되고 비대면도 하셔야 되고 이중으로 하셔야 되죠.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만 학생들한테 오고 싶은 학생들을 오게 하고 학교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정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동국대학교 이제 경주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와요. 그런데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대학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저희가 학사구조 개편도 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걸로 바꾸고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정말 씩씩하게 잘 이제 방학 보내고 왔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 캠퍼스도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울 캠퍼스도 참 중요하지만 동국대학교 중립대학으로서 경주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불법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그렇죠. 지방에서 강건하게 강소대학으로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고 자부심 가져도 되고 저희가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 방학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만나는 날까지 네, 늘. 네, 네. 네, 우리 인공 총장님 앞으로도요 동국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평생 도반 네. 부근하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심보다는 공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행복한 한 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